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저 현재 5월 26일 오후 지금 2시 반 장마감 1시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30만 원이랑 막 29만 9,500원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금 힘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이 그냥 계속 박스권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아니 SK 하이닉스는 요만큼 잘 가는데 우리 삼성전자 왜 못 가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 외국인들 오늘 매수 오랜만에 또 해주는데 왜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 앞으로의 악재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주가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시장 구조를 하나씩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제가 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에다가 김교수 화이팅, 삼성전자 50만 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가격까지 책임감 있게 김교수가 같이 함께 해드릴 테니까 우리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편하게 관망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어떤 방향으로 이 돈 유동성을 걸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바로 이 투자자별 만기 손익 구조라는 건데요. 주주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해서 누가 지금 돈 벌고 있냐, 누가 손해 보고 있냐 보는 자료예요. 근데 지금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좀 제가 봤는데, 원래는 보통 외국인 기관 이런 큰 세력들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인들은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대 10, 1대 100 이렇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 손실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은 보통 급등하면 따라사고 급락하면 무서워서 팔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반등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외국인들 볼게요. 총 누적이거든요. 이거 누적으로 봤었을 때 총 평가 손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2,658억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손실을 봐야 되는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83억 수익 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시장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 선물에다 뭘 가져갑니까? 이렇게 숏포지션을 가져가요. 총누적 숏포지션. 그쵸? 마이너스 2조 7천억 가져갔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하락에 베팅하는 걸 선물이라고 해요. 이게 선물 숏포지션인데, 반대로 개인들은 시장 안 죽는다, 반등 나온다, 추격 매수 하면서 상방에 베팅, 롱포지션 빨간색이죠. 롱포지션에 베팅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나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게 됐었을 때 안 빠집니다. 계속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도. 보통 외국인이 진짜 이 정도로 하락 베팅을 했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이렇게 원래 무너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쵸? 근데 안 무너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티고 코스닥, 코스피 다 강하고 개인 콜옵션 수익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콜옵션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콜옵션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옵션 지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원인데 앞으로 32만 원을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콜옵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그런 상방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선물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이야. 지금 마이너스 2조 7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선물 매도를 쌓아놨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시장 하락에 크게 베팅을 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외국인들 마이너스 4조 가까이 됐어요. 근데 오늘 1조 한 3천억 정도 롱포지션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건 뭐다? 숏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예요. 하락에 크게 베팅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하락에 걸었는데 시장이 안 무너진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빠지면 나중에 다시 환매수를 해야 돼요. 환매수. 이걸 숏커버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손실이 커지니까 모르겠다, 손절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매수하게 되는데, 그 매수가 한 번에 들어오면 주가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쇼커버 급등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혹시 외국인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건데, 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1조 1천억 정도 롱포지션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루짜리 롱포지션이 들어왔다 해서 속으실 겁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삼성전자. 그쵸? 지금 미치도록 개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잖아요. 빚을 써가면서. 지금 우리 코스피 미쳤어요.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일정이 곧 다가왔어요. 단기적인 고점 일정이. 왜냐면 이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살짝 위로도 올렸다가
갑자기 밑으로 꽂아서 개인들 손절 유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흥분할 자리도 아니고 끝났다 하면서 공포에 던질 자리도 일단 아닌데, 지금은 냉정하게 구조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쇼커버 터지면서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쇼커버 잘 안 하고 계속해서 숏포지션 유입이 된다 했었을 때 그 추후의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셔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일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먼 미래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6월 11일에는 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물가 발표인데, 물가가 너무 높으면 미국이 금리를 못 내려요. 우리 5월달 우리 저저번주에 CPI 상회했잖아요.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6월 16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FOMC 있습니다. 이건 미국 연준 회의인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발표하는 날이에요. 지금 시장은 금리나 빨라지는 거 아니야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아직 금리 안 내릴 거야, 물가 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FOMC 의사록 나왔잖아요. 이사록 공개했잖아. 근데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주민들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앞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케빈 워시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케빈 워시 취임을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S&P 500 평균 6개월 내에 16%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워시 취임 직후가 진짜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광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이 맞긴 해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나 그리고 이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또 뒤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솔직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달러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1520달러까지 돌파했던 게 지금 하루 만에 15원이 떨어졌어요. 1505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 폭등, 삼성전자 SK하이 폭등 나올 때 이렇게 1440원이었어요. 근데 조금 떨어졌다 해도 이만큼이 올랐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 근데 결국 뭐다? 외인들이 앞으로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5월 28일에 뭐가 있냐면요, 주주 여러분들, 우리 국장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과열돼서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목표 비중이 14.9%인데 지금 27%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그러면 지금 이달 28일에 이번 주에 기금이 중기자산 배분에 대한 회의가 열려요. 근데 약간의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 보유한도 5%를 높인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19.9%잖아요. 아까 14.9였으니까 5% 올라도, 그러면 27%니까 아직 7.1%는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 폭탄,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금액이 150조예요. 이거를 하루에 5조씩만 매도한다 하더라도 30일이 걸려버리고, 하루에 10조씩만 매도한다 하더라도 15일이 걸려요.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FOMC 그리고 CPI, PPI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시나리오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숏 커버가 계속 나오는지, 지금 손실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선물 평가 손익만 하방에 베팅했는데 손실만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숏 커버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일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숏 포지션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옵션 만기도 아까 6월 16일 FOMC라 했잖아요. 이때 둘째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마다 뭐가 있냐면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3, 6, 9, 12마다 선물까지 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다음 달에. 그러면 만기를 앞두고 메이저 흔들기 나오면서 장중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손절 유도하고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보다 이 변동성 대응을 좀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삼성전자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도 함께 보면서 지금 원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함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매수를 어디서 하려고 언급을 드려요,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일단은 30만 원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왔을 때, 흔들림이 크게 나왔을 때 저는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거고, 결국에 어차피 우상향할 종목은 맞아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아셔야 될 건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왜 떨어지는지 알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객관적인 대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거니까
보니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난 고점이 어딘지 궁금하다, 저점이 어딘지 궁금하다, 그리고 신규 진입,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면 괜찮을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 이러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계적인 고점에서요, 저점에서요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삼성이라고만 문자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김 교수 네가 그렇게 신이면 혼자 하지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숏커버라는 내용을 어느 유튜버가 얘기를 해줍니까?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승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면서 개인들이 미친듯이 매수를 해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외국인들의 이 숏포지션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월 25일 날 전에 이 쇼커버로 GTC에 대한 기대감, 이 제가 쇼커버로 말한 거 다른 유튜버는 이때부터 무조건 폭등한다 했는데 결국 한 번 더 조정받고 투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때 분할 매도를 하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요건 저는 굉장히 먹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3월 31일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롱 포지션 유입이 되면서 올라왔고요. 물론 수급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에 대한 발언, 그리고 전쟁, 원달러, 유가 이런 거를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주분들 근데 솔직히 회사 다니고 애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하니까 못해요.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장을 보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새벽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다. 오늘 미국장에서 만약 하락이 나오게 됐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 이거 또 30만 전자 돌파 못하네, 또 투매하겠네,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지 않게 이 객관적인 근거들 보면서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과 먼저 대응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보고 손실봤다 하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먼저 대응만 해주시고 제가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